대해서 지평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공통된 거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것,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뭔가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차피 우리는 무인도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또 현장에서 여러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다르다 인정해주고 또 내 거 찾아 나가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남한산성을 봤잖아요. 두 사람의 어떤 이념을. 두 사람의 이념은 잘 고든 겁니다. 쭉 바뀌지 않고. 권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삐뚤어진 마음이 가진 사람이 권력 휘두른 거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권력 휘두른 거 분명히 다릅니다.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 클라이언트를 보는 거하고 그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가끔 요즘 학교에서 조금 많이 징별적 차별이라 하나, 징별적 차별이라기보다는 징별적 차이를 조금 많이 느껴요. 위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은 요번 연도에도 그걸 많이 느끼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어떤 분들 싫어해요. 왜 저걸 하지? 저 사람이? 그래서 왜 징벌적인 차이라고 했냐면,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오늘 이 강의 오는 것도 김영란법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년 전 하더라도 이야기 안 하고 자유스럽게 수업 없는 시간에는 자유스럽게. 이 사람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다른 사람은 이제 볼모로 잡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삶의 지평은 자유로워지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다른 사람이 이제 볼모로 잡혀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것이다. 결국은 동떨어진 것보다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것은 결국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지 그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지 동떨어지가 자유로움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비나선 사람이. 물론 동떨어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철학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철학 교수가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럼 뭐냐면 그러면 저 사람도 볼모로 잡혀 있는 거야?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나이니까 저 사람 통해서 저 사람 존재하는 이유가 나도 존재할 수 있고 보니까 똑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은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지평에 나서 또 다른 하나 찾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에 이제 이 진주는 모르겠어요. 부산 것도 모르고 마산은 제가 마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마산에 이제 4,300세대라는 게 부연 건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다가 언론에 문제있다고 터져가지고 거기도 다 10배 몇 프로 정도 더 받아가 지금 전부 다 해약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쪽에 건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4,300세대입니다. 딱 우리 집 앞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주 옆에 도슨부터가 바다가 잘 보였어요. 지금 완전 다 막혀버렸습니다. 32층이니까 32층 정도 해버리고 다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임대로 바뀌어 40평짜리가 임대로 바뀐대요. 분양이 이제 아예 안 돼버리니까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까 다 막혀버렸고, 또 옆에 이제 가포 가는 길에 뭐냐면 또 4,200세대가 들었습니다. LH가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방팔방 다 막혀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아파트 값이 3년 전에도 1억 8천이었어요. 24평이. 지금은 1억 4천까지 내려왔습니다. 3년 전에 내 선배 한 사람이 아파트를 15년 지나면 분명히 팔아야 된대요. 그때 팔아야 되는데 나 욕심내고 좀 더 가져왔는데 지금 1억 4천은 내려앉았어요. 그 당시에 팔았으면 4천만 원 더 받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 이제 대단지가 들어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 거구에 하포구입니다. 제가 하포구 자체에 엄청난 큰 스포츠 센터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원래 운동하던 것을 벗어나고 한번 내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가보니까 수영장부터 요즘 핫바디라고 있잖아요. 여자분들 자전거 타면서 하는 거 핫바디부터 해가 헬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요가부터 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찾아볼까 이제 원래 오랫동안 다녔던 체육관이 아니었는데 그걸 벗어나고 그쪽으로 해와 그랬죠. 학생들한테 여갔다가 여갔다 여갔다. 그럼 2분법이냐 3분법이냐 4분법이냐.
2분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 더 찾아라 했고요. 3분법도 하나 더 찾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4분법으로 계속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분법이나 3분법에 주로 많이 고정되어 있어요. 일상이. 집에서 학교로 왔다 집으로 가는 경우, 집에서 학교로 왔다가 카페 갔던 경우, 또는 집에서 왔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학교 왔다가 학생들 만나서 카페 하다 식사하다 이런 거 가끔씩 있는 일이잖아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하나 찾아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네가 또 다른 자유로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은 어떨까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이 일상에서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들이 그렇잖아요. 아침 나갈 때 뭘 하지? 뭘 볼 것이며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저도 가끔씩 그래요. 집에서 마산에서 이제 학교까지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국제대학까지. 오늘은 이 나를 징벌적 처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지? 또 보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있고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7층까지 연구실이 7층이니까 7층까지 가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면 늘 부딪혀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분명히 나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상들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되면 보통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늘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이클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통념적인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지평이 여는 것이고 나 속에서 잠재해 있는 가능성에서 눈뜨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 찾아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통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에서 좀 벗어나라고 보통해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학생 때도 지나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이론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또 이념이 뭐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내가 아까 남한산성에 가면서 두 사람의 이념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념을 봐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두 사람의 이념이거든요. 나는 학생들한테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한 사람에게 여러 이론을 가르치잖아요. 실천을 가르친다, 법제론 가르친다 하면 여러 이론, 정체론 가르치면 여러 이론들 가르칩니다. 이론이 출발점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은 출발점이잖아요. 왜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이론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이론을 가르치느냐? 바로 이론에 들어가 버리면 이론이 자칫하면 그 이론이 보편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토마스 꾼이 만든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러다임은 바로 이 이론의 틀, 이념의 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그 이론에 들어간다, 이념에 들어가려면 그건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이론과 과거의 이념은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이념에 빠지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마치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여당이나 야당인데 가만히 보면 우습잖아요. 이 두 존재의 이념성 봐봐요. 마치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보편성이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근데 우리가 보면 국민이라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은 추구하거든, 이념을. 국민들 비치드는 게 뭐냐? 자기 이념들을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여당이 옳다면 야당이, 물론 그런 자기네들의 이념적인 생리지만, 근데 우리들의 철학자들을 봤을 때는 뭐냐? 다 틀린 거예요. 다 옳다고 할 수도 있고, 다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자기네들 자기 이념 다 옳다고 하지? 왜 저걸 국민들에게 다 보편화시켰냐? 그런데 나는 학생들한테 이념의 틀 속에 빠지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이론의 틀에도 빠지지 마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론을 보는 것도 뭐냐면 다양하게 이론을 수용해라는 거지.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이념을 수용해라. 그래야만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평이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론과 이런 이념들은요, 내가 아니에요. 이 이론과 이념을 없애야지 내가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면 많은 TV나 TV 토론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100분 토론 보게 되면 다 근거를 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스웨덴인데 사회복지 모델 보게 되면 스웨덴의 모델이 이렇게 모형이 있어. 이런 데 얘기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데? 대한민국 사회복지 모델이 뭔데 해야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아직까지도 보편주의가 뭔지 선별주의 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확고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철학적인 사고로 이론적인 틀이라든지 이념의 틀 속에 빠지지 말라 합니다. 그건 쓰레기들이라는 것이. 네가 살아가기에는 다 쓰레기들이니까 네가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념을 가지고 네가 판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학생 때도 있었잖아요. 데모도 많이 했고요. 제가 옛날에 제일 싸운 게 국회의장 한강자하고도 직접적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뭐냐, 한강도 좀 막 진해했었고, 저도 진해가 고향이기 때문에 진해했었거든요. 한참 많이 싸운 게 뭐냐, 이념에서 그때도 학생, 이유니까 학생을 졸업할 때 항상 대사회 문제로 운동권에 있을 때거든요. 이게 농촌의 후계자들하고 같이. 그때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한국 사람인데 저 한국 분이고 저분은 이제 저 고대 중국인 노자 아시잖아요.
노자의 노자가 무슨 자자 알아요? 늙을 노자입니다. 자자는 아들 자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자라서 아들 자자 씁니다. 왜 늙은 노자 쓴 줄 알아요? 자, 보통 우리는 어머니 임신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9개월 반에 10개월 있잖아요. 전에는 전설입니다. 62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다 해서 노자입니다. 늙어서 태어났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노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노자 사상이 대단히 일반적인 우리나라도 종교와도 같고 그리스도교와 굉장히 맞는 사상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 늙은 노자를 씁니다. 늙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이는 하늘에 준 아들이다 해야 노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천하만큼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나는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고 늙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나는 내만큼 사랑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하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남을 발견하기 쉬워도 나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로 사는 것, 왜 나를 못 사는가, 왜 나로 못 사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노자는 나를 천하만큼 사랑해야만 결국은 나를 살 수 있고 나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민중운동가입니다. 교육자라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함석근 선생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념의 틀 속에 나를 보지 마라. 나는 나일 뿐이지 어느 이론 속에 나, 어떤 이념 속에 나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내 정치인들 중에 지금도 많이 알지만 옛날 아신 분은 야당에 있다가 어느 날 갔다 자기 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여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동안 배제했던 것도 오로지 이게 지금도 이제 그 바뀌었지만 당이 오로지 그게입니다. 안 바뀌어요. 틀 속에. 나는 오로지 요 당이다. 죽을 때가 요 당. 지금도 안 바뀌어. 한 번씩 연락 오는데 지금도 안 바뀌어요. 내가 가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서로 존대하니까. 또 저의 가치, 또 일관된 가치가 있는가. 사회복지인이 되고부터도 좋고 그 전부터도 좋고 또 사회복지인이 될 때와 그 전까지는 또 바뀌지 않았을까 가치가. 나의 가치 또는 일관된 가치 또 이론은 한쪽에 치우쳐 있고 이념 또한 한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진보주의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진보주의다 보수주의다 자다 우다라는 어떤 한편에 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다 보면 한편에 갈 때가 있어요. 저게 괜찮네. 내 생각에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이념이 맞아 저 사람들의 이론이 맞아라고 내가 한편에 들어가 버립니다. 서로 포옹 불가능하다. 이론도 그렇고 이념은 서로 포옹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언제 이 진보와 보수가 같이 손잡고 좌우가 서로 포옹할 수 있는 그날이 어디 있을까요? 국회에서 싸우지 않냐고 망치 들지 않고 파이프 들지 않고 주먹 들지 않고 언제 포옹하겠냐는 것이지. 이론과 이념은 나를 집중, 믿음, 수행 등 서로 나를 톡방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함석근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을 결론을 내면 이랬습니다. 포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사회복지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산된 기준, 학습된 기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듣겠습니다. 사회복지를 가르치면 수많은 이론이 있고 수많은 이념이 존재해요. 정책을 가르치다 보면 수많은 이유, 사민주의가 어떻다, 신자유주의가 어떻다, 페미니즘이 어떻다, 없는 당의 이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산된 기준, 학습된 기준, 또 이론에 갇히고 이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졸업한 학생들이 한 번씩 제 제자들이 어떤데요? 이제 알겠네. 그래, 과거에 내 강의했던 것도 되새겨보는 거지. 그동안 살았던 게 조직 속의 이론, 조직 속의 이념 속에 살았지. 내가 없다. 결국 내가 행복하게 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조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5년 지나가지고 파시오는 없어집니다. 파시오라는 거 열정은 언제까지 있겠어요? 최장으로 가는 게 한 조직의 5년입니다. 5년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3년이면 잘 가는 겁니다. 보통 2년은 거의 다 끝나요. 그럼 그것도 새로운 걸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심어줄 때 뭐 하느냐? 조직에 워크숍 합니다. 워크숍에 또 뭔지 알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 2009년부터 보수 교육을 해가지고 반드시 업무가 돼서 뭘 가르치는 줄 알아요? 또 하나 기술이나 기법을 가르쳐요. 또 무게 중심을 갖다 주고 힘을 주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기는 그거 아니라고 막 하는데 가르치니까 가야지. 또 조직에서는 그 배워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그리고 또 그거 갖다 클라이언트들에게 써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또 가고 어디가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보면 2년 따게 열심히 했는데 2년부터는 그냥 조직 속에서 시키는 데만 허우적거리고 앉아있는 거지. 새로운 데 옮기고 싶어 하니까 새로운 데 잘 뽑는 데도 잘 없어요. 경력자를 뽑는 데 잘 없잖아요.
가끔씩 있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론에 갇히고 이념에 갇히고 학습된 기준으로 한 2, 3년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애들이 오면 그런 물음을 던져요. 그래서 일상에 나는 진행타 속에서 운동하고 이 세계는 1초도 고정되지 않고 운동하고 지구는 둥글잖아요. 계속 1초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데 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왜 운동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지구에 우리가 돌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제 아침에 이제 살 수 있는 걸 결정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하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언제 나를 살 수 있는 걸 결정하고 자기로부터 혁명은 자신부터 하는 거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소홀해하지 않는 것 자기의 가장 존엄한 존재가 뭔가 내가 나를 찾아갈 삶이 뭔가 내가 내 기준으로 사는 게 뭘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주체성, 존재성, 존엄에 침해하는 것 저항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삶의 지평이라든지 또 이념의 틀 속에 벗어나라는 것 또는 이론의 틀 속에 벗어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라는 존재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도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뭔가가 못하게 제한을 가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체성을 잃게 만들어버리니까.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결국 나는 내가 주인인데 왜 남이 나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보통은 그렇게 학생들이 몇 년 한데 학생들 찾아오게 되면 어제도 내 주체성을 잃겠다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소통의 삶. 의사소통 보통 해요.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적인 관계잖아요. 쌍방적인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또 소통이라고 보통 아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상방의 에너지지. 그다음 변화의 삶, 또는 경계의 삶, 행복의 삶. 이것이 주로 일상의 지평을 넓어갈 때 가지고 있는 필로소피,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해요. 소피아라고 보통 하잖아요. 삶의 지혜라는 것은 새로운 지평이라는 것은 이런 이외에도 많겠죠. 이런 기본적으로 5가지의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 지평을 넓혀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